안녕하십니까, 백터입니다. 지금 시간 10월 13일 오후 3시 1분입니다.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저는 테슬라 때문에 찌끈찌끈합니다. 조사한다고. 자, 우선 주말에 나온 거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중국 쪽에서 월가가 생각한 만큼은 돈을 많이 못 풀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저도 중국 들어가 있지만은 많이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껌값만 들어가 있어요. 껌값 들어가 있고. 그럼 왜 껌값만 들어갔냐? 그 기관자에서 뭐라고 했냐면 2024년 3월에 중국에서, 그러니까 올 초 봄에, 2024년 봄에 채권 발행량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걸 알고 월가에서는 오버밸류 시켜서 증시를 폭등시킨 것이고요. 그에 부합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관 자료가 그거 대놓고 나왔었어요. 이네들이 생각하는 만큼 돈을 못 풀 것이다. 그럼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돈을 풀 수가 있대요. 2025년 봄에는 엄청나게 채권을 발행할 거래요. 미국도 금리 인하하면 중국도 더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버퍼가 생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모든 걸 한 방에 틀어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네타냐후가 이란을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1970년대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시즌2를 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우선 그거는 그때 생각하고, 아직까지 그 현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하고 사고를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큰 그림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원자재는 떨어지면 장기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사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크에서 14만 7천 주인가 매수를 했습니다. 멤버십 분들한테 알려드렸고 14만 7천 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크 특징이 뭐냐면, 특히 테슬라를 집중적으로 샀는데, 그거 한 번 산 종목은 있죠. 자기들이 샀을 때 떨어지면 3번에 걸쳐서 계속 삽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최장 일주일 동안 삽니다. 최장.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크가 사준다는 것은 뭐죠? 하방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된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방이. 그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만 보여드릴게요. 테슬라만 보면 여러분들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퀴즈가 일어나죠. 그러나 저도 물린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하면 제일 좋은 건, 여기서 반등을 해서 이게 반등을 했다가 떨어지는 게 가장 물린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전처럼 바로 떨어지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 과거 사례를 보면, 야, 이 테슬라 무섭습니다. 이 급락하잖아요. 이때도 있네. 2023년 옥토버, 날짜도 거의 비슷해. 2023년 옥토버 18일, 10일, 뭐 대략적으로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급락이 오면 조금 더 떨어지고, 한 15% 더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더 떨어지고, RSI 30, 27까지 떨어지네요? 27까지 떨어지고 반등 왔다가 한 번 더 떨어지고 훅 날아가고, 결국 놔두면 이러나 저러나 올라가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 중간 고통이 이게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 아크가 얼마나 잘 많이 먹어주냐, 매수를 해주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뷰가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 올라가긴 올라가요. 결국. 그리고 큰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면 2019년 24일, 옥토버 24일부터, 그리고 2020년 마치 23일부터 이 선을 연결하면 귀신같이 맞습니다. 이 귀신 같죠? 이거 귀신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서도 2024년 매일 1일 또는 14일, 어쨌든 여기 145달러. 이 귀신 같지 않습니까? 2020년부터 2024년, 25년까지 이 대파동의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측 돌파를 했습니다. 우측 돌파를 했다는 거는, 테슬라는 장기적으로는 롱이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고통이 오겠지만, 이제 테슬라가 요거 추세선 뚫리면 여기 박스권,
이 박스권 뚫리면 여기 추세선에 정확하게 지지를 받을 겁니다. 이런 거는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놔두면 막 300달러, 전고점 요거 있죠. 400달러를 돌파하긴 돌파합니다. 세월이 흘러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 그 행사 보셨듯 그런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면 결국 테슬라는 400달러를 돌파를 합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투자한 입장에서 정치적인 거 말씀드리면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가 조금씩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 1% 정도 앞장섰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보셨죠? 그런 부분도 호재가 조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밤새 주말에 그 중국 쪽에서 차량이 좀 많이 팔렸다. 그 자료도 나오고 있어요. 그 자료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그러면 이거 말씀드리고 큰 파동은 이렇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저는 여기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박스권. 여기 하단 추세선 요거 있죠. 이거 뚫리면 그냥 여기까지 뚫린다고 봐야 돼요. 이거 뚫리면 이거 뚫린다고 봐야 돼요. 이거 안 뚫리면 반등해서 바로 날아가고. 그런데 여기 걸렸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그림을 그려드리면 여기를 지지하면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떨어집니다. 계절 지수가 있어요. 떨어졌다가 지지를 받고 이렇게 했다가 돌파를 할 것인데 그게 아니면 이 개념이 유지가 안 되면 요거 뚫리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뚫렸다가 또다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 패턴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패턴도.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선 월요일날 주가가 지지가 되는지, 맥스 화요일까지 주가가 방금 알려드린 하단 지지선이 유지가 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단 지지. 아시겠죠? 아직까지 주말 동안 테슬라 입장에서 안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안 좋은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중국 쪽에 차량도 많이 팔리고 있다고 그러고, 트럼프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옵션 구간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번에 8% 하락하면서 풋옵션이 많은 구간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콜옵션 그 베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거의 제로에 수렴했겠죠. 그래서 그 270 그리고 250달러 베팅되어 있는 콜옵션은 거의 청산이 된 거나 다름이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청산됐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쏠리냐면 하방으로 쏠립니다. 하방으로 쏠리기 때문에 방금 그 알려드린 그 박스권까지 테슬라 우리 물리신 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방금 하단 지지선이 유지되는지를 잘 봐야 되고요. 2영업일 동안.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돈나무 누나가 저가에 14만 7천 주 정도 주춤 해줬고, 이들은 한번 매집하면 한 3영업일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 매집을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누군가가 사준다는 것은 그나마 아주 행복한 거고, 트럼프 지지율이 펜실베니아에서 올라갔다는 거, 이 정도 잡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